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저도 다시 논어를 폈어요. 그래서 결론, 공자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상징. 야, 니네 딸라고 문제가 많아.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국 스스로가 케인즈의 죽은 아이들을 다시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SDR 보신 적 있어요? 혹시 SDR 나 봤다. 손 드는 순간 거짓말쟁입니다. 그 장부예요, 장부. 그 SDR의 근거는 뭐냐 물어봐요. SDR은 그럼 어디에 있냐? SDR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DR. 미국이 세계의 금융 질서를 지키는데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세계의 금융 질서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달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SDR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SDR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중심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그래서 케인즈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제안했던 게 방코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기각이 됐지만 어쨌건 달러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케인즈는 금으로 기준을 삼지 않았는가? 케인즈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딱 겪었을 때 사회가 급격히 경제적으로 침체 속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에 있을 때 프라이머리 워러를 넣어줘야 된다. 프라이머리 워러라는 게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 워러를 이제 정부가 쫙 넣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뭘 딱 넣어주면 하면 펌프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승수효과라고 그래요. 승수효과에 의해 갖고 경제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뢰라는 게 금에 부속이 되어 있으면 금은 자연물이니까 확장이 필요할 때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을 줘야 될 때 막상 자극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 때 각국의 정부가 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스티뮬러스를 하지 못해서 그 모양이 된 거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교훈 속에서 우리가 만들 경제는 절제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신용을 자극을 해서 사회가 굴러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에다가 우리를 묶을 수는 없죠. 그러면 달러에다 묶어야 되냐?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케인즈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영국인이거든요. 아무리 영국의 가오가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다가 훼손은 됐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힘은 센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이 제국을, 세계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전부 우리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가르쳐줘야 돼. 야, 니네 달러한테 구속되게 만들면 안 돼. 그럼 뭔가 제3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상적인 금 방코를 하는 운영을 하자라는 게 이제 케인즈 아이디어였는데 먹혔겠어요? 본격적으로 미국의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달러가 아니고 제3의 방코를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니네 힘 하나도 없는 니네들도 들어와 갖고 이거를 신용을 늘려라 말라 하고 밥숟가락 얹고 이게 말이 되냐? 이 현실을 이해해라. 현실을 인정해야지. 그래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죽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SDR이라는 걸로 다시 나타나죠. 갑자기 경제학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존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게 컨티넨탈 호텔이거든요. 이 호텔이 재밌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갱단들이 뭔가를 만나서 협상하고 뭐 하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표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중립성이에요, 중립성. 이 호텔에서는 금화를 사용해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사용하지 않고 금화를 사용하는데 킬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이러는데 이 컨티넨탈 호텔에 규칙이 있어요. 이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호텔이 반드시 응징을 해요. 그리고 이 호텔은 선악 구별을 하지 않아요. 이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지 이 호텔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호텔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호텔이 이 갱들의 세계에서는 지존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 갱들의 세계에서 만약에 이 컨티넨탈 호텔이 지존이 아니면 자체 무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이 규칙을 지키겠어요? 그거는 선언적인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늘 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철학적으로. 중립성에 대해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고민들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 스타워즈.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이 제다이잖아요. 제다이. 우리 모빅 생태계로 보면 이게 시린위원회. 일당백해요, 인간들이. 그렇다고 이게 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자, 보세요. 공화국, 이 우주 은하의 공화국을 지켜요. 이 1편, 이 제다이들이 쑥대밭대고 이런 거 진짜 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갖고 이제 그 스카이워커가 반란에 이제 그거 되죠. 제다이가 돼갖고. 여튼 여기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 제다이를 이제 제거하고 이제 제다이들이 황제정에 줄을 쓰죠. 황제정에.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 이 제다이의 목적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국은 제다이들이 수호하는데 공화국의 수호자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뭐 이렇게 핵심에 이런 거를 만들어. 그럼 얘네들로부터 이 생태계는 어떻게 지키냐?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마음먹고 공화정을 황제정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 그럼 이런 반란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게 반란인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반란이에요 도대체? 공화국의 수호자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는 건 누구일까요? 국가를 지킨 게 군인인데 군인들로부터 국가를 어떻게 지키지 고민. 치안을 지킨 게 경찰인데 경찰로부터 치안을 어떻게 지켜? 근데 사실 이 고민이 그렇게 낯선 고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해볼만,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지금 그죠?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는 자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공화국에 대한 정의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공화국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이 다 제거하고 나머지들이 황제를 딱 옹립하는데 도대체 뭐가 반역이에요? 이제는 공화정주의자들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바로 이 스타워즈가 로마 제국 이야기잖아요. 로마 제국 이야기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나중에 황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황제들이 그냥 근위대에서 옹립해버려요. 근위대에서. 옹립했다가 죽이고. 옹립했다가 죽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뭐가 반란인지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이라는 게 난센스인데 자연법을 또 인간이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한 니힐리즘으로 들어가죠. 자연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우주에 새겨진 원래 올바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어떻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은 자연법으로 사정하는 거야. 근데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갑자기 허무해지고 자연법? 자연법 그 뭐야? 그래서 결론, 공자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상징, 프로토콜, 상징 이런 게 다 통하거든요. 제가 필독서로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1587이잖아요.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류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동양의 문명도 하나의 거대한 이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히려 어쩌면 서구의 어떤 그런 정치 체제들보다 훨씬 더 내구성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이념적 기반이잖아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저도 다시 논어를 폈어요. 도대체 논어에서 뭐라고 말하나? 나도 모르겠으니까 논어를 폈고 뭐 하는데 뭐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고민해 보면 이분의 고민이 되게 깊다, 압도적이다. 이 동양의 공자 명예받은 데서는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상징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사실 건대에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그 1시간 후에 계엄령이 터졌거든요.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상징을 다 제거했거든. 상징을 다 제거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묶어줄 만한 상징이 없어. 내전하기 딱 좋은 상태야 지금. 근데 1시간 후에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나 지금 나는 좀 약간 뭐가 있어 지금. 이 우주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우리나라 이게 없잖아요. 상징이 무너지면 공격이 시작되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사실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왜냐하면 상징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일일이 설득을 해야 돼요. 일일이 설득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로 혼란해져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우리는 제다이들이 충성심이 강해서 공화국을 딱 필요할 때마다 짠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초능력으로 탁탁 이 우주를 딱 이렇게 균형을 추구하는 건데 이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그 실체 그 무사들인 이 제다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갖고 전부 헷가닥했어. 엄청난 헷갈림이 오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만들고자 했던 1945년 체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상징들이 엮여져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상징도 있고 그리고 달러라는 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까지 달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이제 SDR은 미국의 달러가 1960년대에 굉장히 흔들리니까 미국 스스로가 케인즈의 죽은 아이들을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래서 SDR로 이름을 바꿔갖고 특별인 주권이라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우리 달러를 SDR에 구속을 시킬게. 믿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은 IMF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IMF가 주관하는 SDR이 과연 미국을 규제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힘센 놈이 심판을 봐요. 그럼 우리 중에서 힘센 미국이 심판을 보는데 어떻게 그 미국을 규제할까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데 미국으로부터 세계를 어떻게 지키냐. 케인즈가 고민을 한 거죠. 케인즈 고민해서 방코로 이러는데 미국이 흠칫뽕하고 쳐버렸다가 미국 스스로 조금 지금 우리가 너무했나? 우리가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 같아. 이러다가는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임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 IMF에서 SDR 만들어. SDR 만들면 우리도 대충 그거에 구속이 될게. 근데 IMF가 뭘 정해도 다른 나라는 거부할 수 없죠. 미국은 거부권이 있어요. 접근성의 한계. SDR은 정부와 같은 중앙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SDR 보신 적 있어요? 혹시 SDR 나 봤다. 손 드는 순간 거짓말쟁입니다. 그 장부예요, 장부. 그 SDR의 근거는 뭐냐 물어봐요. SDR은 그럼 어디에 있냐? SDR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DR. 자, SDR을 만들었는데 중립적인 돈이야? SDR은 40% 달러 기반, 30% 유로 기반, 11% 중국 위안화 기반, 8% 엔화, 8% 파운드야, 이렇게. 달러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SDR이 나오면 그냥 농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미국을 어떻게 제어할 거야? 아까 그 질문. 미국이 세계의 금융 질서를 지키는데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세계의 금융 질서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티클이 많지 않은데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교관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비트코인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좀 설명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 20분 설명했나 그랬더니만 SDR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대단한 통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SDR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SDR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민초들이 잡아줘야 돼요. 화폐는.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헌정주의자들은 국가가 그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받으면 민초들은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이거예요.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누가 맨 마지막에 뱀이냐. 이 달러 시스템이건 위안화 시스템이건 화폐 시스템의 맨 마지막에 그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맨 마지막에 뱀은 뭐냐면 민초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민초들이. SDR은 이게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1세기에 SDR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